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님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김현민 기자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원투펀치 PPL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검정색에 매우 고급스러워 보이는 네, 그런 포장과 지금 상자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 제품을 PPL을 원투펀치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장지현 의원이 이제 우리와 태국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를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 입중계 라이브 당시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입니다. 아, 그때 이제 한국이 승리를 거둔 경기잖아요. 그렇죠. 2차전 입중계 라이브 때니까 좋은 기운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김현민 선생 머리 좋아요. 맞아요. 좋은 기운을 입중계 때 한국팀에게까지 불어넣었던 바로 그 제품인데요.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제품인 백진삼입니다. 요 백진삼이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이 김현민 선생이 꼭 드셔야 돼요. 점점 피골이 상접해지시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수면이 불규칙적이시잖아요. 특히 월요일에 먹어야 되겠네요. 아, 월요일이 제일 피곤하신 날이에요? 왜냐면 월요일은 이제 경기 보고 뭐 이러면 새벽까지 경기 보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일들이 계속 쭉 있거든요. 원투펀치가 저희가 10시에 녹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뭐 찍고 오시는 거 있죠? 그렇죠. 김현민 기자님의 건강이 제 건강 다음으로 걱정됩니다. 네, 하여튼 저나 김현민 기자처럼 정말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딱 좋은 백진삼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백진삼의 일단 그 비결은 뭐냐?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동일하게 복제한 산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는 뭘로 채우느냐? 동의보관 비법에 맞춰서 삼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원료 17가지를 보강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백진삼입니다. 그럼 상당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약재들이. 동의보감에 있는 거라면. 그렇죠. 이 백진삼의 정말 가장 큰 또 본질적인 장점이 뭐냐?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인삼이 진생 아닙니까? 그렇죠.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또 피로를 없애주고 이런데 가장 결정적인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일반 홍삼 제품보다 최소 4배에서 335배까지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높은 것이 백진삼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산삼을 복제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김현민 기자님처럼 정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고 잠을 자도 늘 피곤하고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당연히 그러니까 또 입맛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섭취 후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도 보장해 준다고 하고요. 마침 또 백진삼 측에서 원투펀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거의 반값 수준 특가인 139,800원에 이 백진삼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백진삼을 통해서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PPL을 후원해 주신 백진삼 측에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김현민 기자님의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투펀치 TMF 김현민 기자님의 첫 번째 시간은 역시 손흥민 선수. 최근에 또 대기록을 또 세우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 김현민 기자님의 또 아주 냉철한 스탯 그래픽 분석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의 또 최근 나타나는 미세한 어떤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토트넘이 어떠한 또 이득을 얻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김현민 기자님께서 아주 또 세심하게 또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토트넘에게 있어서 역시 가장 특징이 있다면 쿨루셉스키 선수가 이제 선발이 아니에요. 쿨루셉스키 선수가 그동안은 거의 닥주전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베르너하고 존슨을 좌우 윙에 배치하면서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난 주말 루턴타운전까지는 쿨루셉스키가 선발로 나왔었죠. 하지만 그 경기에서 쿨루셉스키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전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존슨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고, 그러면서 최근 두 경기에는 연달아서 베르너 존슨 조합을 활용을 하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원톱에 베르너 존슨 좌우 윙에 이제 메디슨 공미에 비수마 사르 수비형 미드필더에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루턴 타운전의 터치맵을 보면요. 네. 일단 뭐 클루세스키 같은 경우 중앙으로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반면에 이제 그 존스는 사이드를 밟고 다니면서 그것도 약간은 전방, 박스 안까지 상당히 많이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얘기를 했었어요. 클루세스키가 너무 관여를 많이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으로 너무 많이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더 원활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막 질문도 했었거든요. 당신의 윙어의 역할은 사이드를 밟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선수들마다 특징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이드를 밟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판단하기에도 쿨루셉스키 선수가 이른바 윙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역할에는 약간 부적합한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요즘 감독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메디슨 선수가 부상 이후 이제 세부 지표들이 다 떨어진 건데요. 이건 이제 그 웨스트햄전이 끝나고 나서 뒤에 애슬레틱에 올라온 이제 도표인 건데요. 네. 부상 이전까지는 11경기에 선발 출전해가지고 90분당 0.3골을 넣고 0.5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이제 뭐 기대 득점이라던가 슈팅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도움이라던가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다 많았었는데 부상 복귀 이후 9경기에서는 모든 지표들이 떨어지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격 진영에서의 볼 터치만 0.1회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 터치 자체는 뭐 줄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다른 유의미한 지표가 다 줄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건 사실 더 나쁜 거죠. 네, 특히 네. 이제 그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찬스 메이킹하고 이제 그 기대 도움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인 거거든요. 사실 그 메디슨이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는 부상 여파도 있고 네. 그리고 상대 선수들이 이제 집중 견제하기 시작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급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토트넘의 공격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거기다 이제 메디슨이 최근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조금 바꾼 건데요. 루턴 타운전을 기점으로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평균 위치가 조금은 변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좌우 윙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플레이라는 거예요. 저때 이제 루턴 타운전에는 쿨루세스키가 이제 선발로 나왔었기 때문에 심지어 파페사르보다도 더 밑에 있잖아요. 네. 웨스트햄전은 조금 왼쪽이 많이 밀리면서 그러면서 베르너가 올라오진 못했지만은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도 약간은 좌우 윙들이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점점 약간 내려오는 반면에 오히려 메디슨 선수 위치가 손흥민 선수보다도 높은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약간은 그 박스 바로 바깥에서 볼을 잡고 키핑을 하면서 그러면서 베르너 선수한테 이제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르너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비와 골키퍼 사이로 긴 땅볼 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자책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존슨 선수가 또 침투하면서 넣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상대가 그래서 내려앉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중거리 슈팅을 상당히 많이 시도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 전에는 비수마가 팀 내에서 슈팅을 가장 많이 기록했을 정도였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오는 거 그리고 뭐 비수마 선수의 중거리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베르너와 존슨이 활용할 수 있는 뒷공간을 좀 열어주기 위한 끌어내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손흥민 선수가 항상 보면은 그 베르너가 길게 땅볼 크로스를 보낼 때 뒤로 살짝 빠져줘요. 뒤로 살짝 빠지면은 수비가 땡겨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뒤로 가는 패스를 뒤늦게 막으려고 하다가 자책골로 연결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건데요. 실제 그 상황들 조금 놓고 보면요. 루턴 타운전에 자책골이 나왔던 상황이 사르가 패스를 측면으로 준 거를 존슨이 볼을 끌고 가다가 횡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포로가 전진 패스 준 거를 존슨이 수비 사이로 이제 길게 크로스 보낸 거를 카보레가 이제 자책골을 넣은 거였고요. 네. 루턴 타운전 역전골은 이거는 진짜 손흥민 선수의 투혼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수비진 그 박스 안에서 볼을 루즈볼을 잡아서는 볼을 끌고 가다가 전진 패스 준 거를 베르너가 드리블 치고 가다가 크로스 올린 거를 존슨이 뒤로 내준 걸 이제 손흥민 선수가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웨스트햄전 선제골 같은 경우는
우도기가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준 거를 벤탄쿠르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베르너가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길게 크로스 보내준 거를 존슨이 마무리를 지었고요. 노팅엄전 이제 그 선제골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상대 수비를 끌어들인 다음에 패스를 찔러준 거를 베르너 선수가 받아서 이제 그 존슨을 향해 또 길게 크로스 보낸 거를 무리오가 막으려다가 자책골이 됐던 거였고요. 네, 요 무리오 선수 자책골 장면이 앞서 김현민 기자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요즘 토트넘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좀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팅엄전 결승골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포로의 패스를 받은 존슨이 이제 그 손흥민 선수한테 컷백을 줬고 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릴 듯하니까 수비들이 끌어당겨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타적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판더펜이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네, 근데 이 반더벤 선수 슈팅은 뭐 공격수 뺨치기 아주 통렬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했어요. 이런 식의 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베르너가 이제 거의 그 득점 찬스 패스가 매 경기 최다인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그 루턴전에도 베르너가 가장 많았었고요. 네, 베르너 선수가 여전히 뭐 홈런 타고 이런 거는 있기는 있어도 이런 롤에 있어서는 토트넘 팬들이 꽤 만족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그 노팅엄전 끝나고 디애슬레틱에 베르너가 본인을 완전 영입할 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웨스트햄전도 뭐 파케타가 가장 많이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사선된 거는 그 세트피스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더볼 상황에서는 베르너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기록을 한 거고요. 노팅엄전에서도 당연히 베르너가 독보적으로 많이 기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두 경기에서는 기대 득점보다도 기대 도움이 더 높아요. 네, 기대 도움이 0.22, 기대 득점이 0.16이죠. 예, 노팅엄전이 그랬었고 이제 웨스트햄전은 기대 득점 0.09 그리고 기대 도움 0.16. 그러니까 항상 두 경기 다 기대 도움이 기대 득점을 상회하는. 예. 그러면서 약간 조금 국내 축구 팬들은 손흥민 슈팅 더 때려야 되는데 네. 골 넣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조금 아쉬워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가 클루세스키가 있을 때는 클루세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상대 선수를 끌어들인 다음에 손흥민이나 메디슨한테 이렇게 연결해줘서 그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 짓는 상황들이 나왔다면은 지금은 그런 선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베르너나 이제 브레넌 존스는 온더볼에 능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베르너가 가세하고 나서부터 약간 조금 존슨과 손흥민 선수의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스탯적인 변화들이 있긴 하거든요. 일단 뭐 베르너 선수 같은 경우는 토트넘 와가지고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최대 수혜자가 존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건데 존슨이 베르너가 가세한 이후에는 11경기에서 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17경기에서 1골 4도움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존슨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이 반대편에 베르너 같은 선수가 있을 때 뭔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요즘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베르너 가세 이전에는 20경기에서 12골 5도움으로 경기당 0.6골 그리고 경기당 0.25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전방 공격수일 때랑 왼쪽 윙으로 섰을 때 좀 달랐어요. 네. 최전방 공격수일 때는 12경기에서 9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득점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왼쪽 윙에서는 조금 사이드를 밟고 다니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이제 대각선 환상적인 스루 패스들을 많이 찔러주면서 8경기에서 3골 4도움으로 도움을 더 많이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르너가 가세한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8경기에서 3골 4도움으로 경기당 0.38골, 경기당 0.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경기당 득점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경기당 도움은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왼쪽 윙에서야 2경기에서 1도움 기록한 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최전방 공격수에서도 골보다는 도움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6경기에서 3골 3도움. 그러면 경기당 0.5개의 골과 0.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중앙에 쓰더라도 최근에 토트넘이 구사하고 있는 어떤 구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
플레이메이커형 센터포워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손흥민 선수가 득점은 살짝 주춤한 대신에 도움이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그 득점 같은 경우는 15골로 공동 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뭐 1위인 홀란과 4골 차니까 여전히 득점왕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전보다는. 네. 반면에 이제 그 도움은 9도움으로 공동 4위인데 최다 도움이 10도움이에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은 올리 와킨스 선수가 좀 대단해 보이죠. 예. 네, 올 시즌은 거의 와킨스의 시즌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네. 그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도 24개로 공동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득점 도움 동시석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도움으로 인해서 15골 9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그 텐텐에 이제 1도움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근데 텐텐을 했던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다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네.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 텐텐을 기록했던 게 2019-20 시즌과 2020-21 시즌에 2번 있었는데요. 2시즌 이상 텐텐을 기록한 선수가 일단 가장 많은 선수가 웨인 루니 5시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릭 칸토나와 프랭크 램파드, 모하메드 살라가 4시즌 이제 그 텐텐을 기록을 했었고요. 디디에 드록바가 3시즌 텐텐을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즉 손흥민 선수가 텐텐을 한 번 더 기록하게 된다면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6번째로 3시즌 텐텐 기록한 선수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네, 앙리 베르캄프 뭐 이런 선수들보다 횟수로서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최근에 계속 대기록들을 수립을 했었어요. 네. 지난 주말 루턴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클리프 존스를 제치고 토트넘 소속 역대 공식 대회 최다골 5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그 위에 4명은 뭐 항상 케인 그리브스 그리고 마틴 치버스, 버비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160골이었죠. 주중 웨스트햄전에서는 토트넘 소속으로 400경기 출전 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1도움만 더 추가하게 되면요. 토트넘 선수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도움 공동 2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와, 근데 저 위에 있는 데런 앤더튼 선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장현 아나운서랑 데런 앤더튼은 리그 레전드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 딱 나와주네요. 그때 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앤더튼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 안 냈죠. 아, 그렇군요. 저는 약간 애매하다? 네. 앤더튼은? 좀 애매해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디 애슬레틱에서도 400경기 기념해가지고 칼럼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양한 손흥민 선수의 기록들을 올리면서 통산 기록들을 올리면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한 선수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 정도면 디 애슬레틱 인정 레전드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더 타임즈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400경기 기념 칼럼에서 손흥민 선수는 약간 좀 아시아 선수여서 저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유럽 선수였으면은 레알 마드리드라던가 아니면 더 빅클럽에 갔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잉글랜드 선수였으면은 몸값이 엄청 올랐죠. 천정부지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결국 이제 그 토트넘이 노팅엄전 승리에 힘입어서 반면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는 브렌트포드한테 3대3 무승부에 그쳤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승점 60점 동률인 가운데 골득실에서 3골 앞서면서 4위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더 의미 있는 게 한 경기를 덜 치렀죠. 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5위까지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예. 네. 프리미어리그 잔여 일정을 놓고 보면요. 토트넘은 이제 조금은 힘든 일정이 따르고 있죠.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아스널, 첼시, 리버풀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죽음인 거는 맞네요. 네, 근데 그리고- 과연 진짜 죽을지는 두고 봐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맨시티전이 연기가 됐는데 이게 언제 들어갈지도 조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6일에서 11일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죽음의 4연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아직은 확정 안 됐죠? 네,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역으로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도 다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한테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네, 강팀 킬러.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오늘 원투펀치 TMF 김현민 기자님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토트넘에 약간
달라진 구조 속에서 메르노 선수 또 존슨 선수를 활용하는 달라진 구조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스탯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김현민 기자님의 아주 세심한 설명과 스탯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계속 기념비적인 대기록을 한 발 한 발 수립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 한 줄 또 총평이 있으시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쨌건 항상 팀을 우선시하는 선수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바꾸면서 여전히 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간 좀 그 메디슨이 좀 올라오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엔 조금 득점이 없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도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 늘어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오히려 요즘 스타일도 저는 사실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즌이 득점왕했던 시즌보다 더 위대한 시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때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 도사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약간 좀 손흥민 하면은 침투, 킥, 스피드 이쪽에 조금 특화된 선수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 더 경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금 더 노련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케인 선수가 없는 또 첫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손흥민 선수가 그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김현민 기자님과 얘기 나눠본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은 다음 코너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